네, 5월 12일, 네, 저녁 마감 시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포인트는 일단 지켜냈다. 뭐, 일단 한숨 좀 쉴 수 있겠죠? 네, 아침 시황에서는 일단 1900선에 대한 부분들이 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뭐, 일단, 그 부분들은 좀 지켜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이제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됐죠. 옵션 만기일 전에 따른 그런 변동성, 그리고 그 변동성은 항상 저점과 고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지키려고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은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2,900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변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었던 금융투자였는데 이렇게 매도를 크게 쏟아내면서 사실은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매도는 지금 3천억 정도 나왔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투자가 이놈들이 배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들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고요. 수급의 전체적인 포지션들 이제 종목들 뭐뭐 샀는지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아침 그 장중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지지선 역할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래쪽 꼬리를 내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시황을 전달해드린 시기가 이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11시 거의 다 돼가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점에서의 차트 모양새를 좀 보게 되시면은요, 급락 이후에, 예, 이제 그 아침 시작하고 나서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큰 하락의 낙폭을 보인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을 그때 조금 보였어요. 의미 있는 상승.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의미 있는 상승.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추세를 접근할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게 멈췄어. 그러면 조만간 상승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또는, 뭐,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와는 다른 상승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것도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 오늘 코스피의 분봉 모양새를 살펴보게 되면 지그시 내려오기만 하다가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팡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모습이 있고 나서 일단은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매도가 조금 멈추는 모양새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해드렸죠.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일단 좀 멈추더라. 그렇다면 지지를 좀 깔아놓고 매도가 더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과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저점이 수급이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910포인트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제 1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면서 1935포인트까지 올라갔죠. 뭐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를 목전해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쿵 떨어지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1922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이제 마무리 시점은 계속 좋지는 않죠.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성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봉상에서 나타난 포인트가 아래 꼬리를 달아준 모습이에요. 지지선대에서 밀고 올라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올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즉 무언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받아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또 연기금이 됐든 누가 됐든 관계는 없어요. 일단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닥도 더 다이나믹했죠. 네, 일단은 지지선 때 잘 만들어졌고 유지가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잘 지켜줬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673포인트, 675포인트 정도가 이제 저점 지지 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자리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오후에 쭉 올라가서 뭐 좋은 흐름을 연결해 갔었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코스피하고는 좀 다르게 코스닥 쪽은 이 마감 현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상황은 오늘 변동성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장중에 무서운 어떤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어땠어요? 견조하게 흘러갔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시장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수급 볼게요. 기관과 외국인, 개인 이 수급을 보게 되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약 6천억 가량 나왔고요. 그 물량을 전부 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이제 14시 이후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13시, 14시 바로 요 시점인데, 그때가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금융투자가 같이 그 시기에 팔았어요. 네, 금융투자는 이제 11시부터 한 번 더 팔았죠. 뚝 떨어진 모습, 그 다음 막판에 한 번 더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좀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와 외국인, 그래서 뭐 오전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버텨주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1시 넘어서면서부터는 네, 이런 주가의 포인트들은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반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따로 수급의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시점에서 더 받아주는 형태, 더 끌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에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추세에 그 부담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일단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기만 했겠죠. 계속 쭉 사기만 했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시장을 오늘 그래도 저점권에서 받아주고 뭐 그 다음에 버티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단이 도대체 뭘 사고 팔았는지 한번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내용인데요.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 매수를 했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계속 보겠다, 금융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어쨌건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상태에서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 없는 베팅입니다. 왜냐면 레버리지가 뒤로 밀려나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 순위가 지금 10위권 정도로 밀려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선물에 대한 부분들은 매도를 좀 쳤고요. 인버스 매도를 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최선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포지션 변화만 있는 건데, 여전히 그래도 시장을 상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상승, 그 다음에 지금 뭐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 싹 쓸어담는 모습이 현재 외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반대 입장이겠죠. 삼성전자, HLB, 현대차 전부 다 매도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매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150에 대한 부분은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또 인버스 매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아직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긴가민가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갖다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그냥 ETF 쪽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약간 모험은 좀 걸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인버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해지를 약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형태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투자한 모양새들도 그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또 아니란 이야기죠. 네, 지금 보시면은 뭐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카카오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 또 네이버도 오늘 신고가인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일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매도를 쳐가지고 시장을 약간 좀 뭐랄까요, 일정한 구간 안에서 더 많이 오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기관들로 넘어갈게요. 기관들 역시도 같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기관들은 인버스를 사고요, 레버리지를 매도했어요. 인버스를 샀다라는 것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 전부 다 때려버리는 형태. 그렇다면 올라가는 것을 일단 방어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됐는데, 뭐 이것은 좀 그 기관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잘 짚어봐야 돼요. 금융투자 쪽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금융투자가 인버스예요. 지금 보면 금융투자는 수급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수급의 포지션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금융투자 쪽은 지난 그
주말이겠죠? 지난 주말, 지금 12일이니까 6일, 7일, 요 당시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6일 정도에 가서 보시면은요, 레버리지 매수가 있었어요. 금융투자 쪽이요. 네. 이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7일날도 볼게요. 7일날 같은 경우도, 네, 레버리지 매수가 계속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8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레버리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주는 내내 지금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게 어제 같은 경우 11일 날은 이제 포지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150 쪽으로 코스닥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 코덱스 레버리지 쪽은 매도가 좀 들어간 상태였죠. 그 다음에 오늘은 완전히 바뀐 형태. 인버스로 갈아타는 형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충분히 수익을 챙겼고 여기서 차익 실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연기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쪽 매도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SK,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코덱스 200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균형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내에서도 이 연기금이 하는 역할, 금융투자가 하는 역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투신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한번 확 쏠리게 되면은 방어주 역할의 연기금이 꼭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방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의 주체는 뭐가 바뀐 것이냐? 느긋하게 가는 외국인이나 그런 연기금이나 또는 뭐 개인들의 어떤 입장들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시장 상승에 대해서 그런 입장들이 바뀐 건 아닌데 누가 바뀌었냐면 금융투자 쪽이 시장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을 뒤집었다. 자, 금융투자 쪽은 단기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장기는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연속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내일 더 떨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을 건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 먹어놓은 것들을 차익으로 다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변동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해외 시장의 동향을 좀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주춤거리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포인트 지금 보시면 네, 이 코덱스 레버리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요.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네, 골든크로스 나온 요 자리 있잖아요. 그 1880포인트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그 어제 그저께 두들겨 맞은 자리가 1960포인트 정도 됩니다. 조금 굉장히 좁고 답답한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가둬놓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받아주고 올라가면 때려주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치고 빠지는 그런 자기의 수익, 단기적 수익을 위한 포인트들을 나가고 있는 거지만 지금 매수의 어떤 주체, 또 지지 또는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단기성 움직임에서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또 올려줄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때려줄 테고요.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큰 폭의 어떤 하락이라거나 또는 악재성 영향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이슈가 터진다거나 사실 이런 쪽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갑자기 네, 상황이 나빠졌다거나 또다시 뭐 아니면 미중 갈등이 더 커졌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망해보자라는 입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관망해보는 입장인데 주가가 빠지면 불편하겠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불편할 테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일단 관망 좀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번 주 말 정도에 뉴욕시가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같은 경우는요, 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안도하는 감, 또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딱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 아직은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일단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은 이제 뭐 하방이다.
또는 상방이다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세요.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이유가 지금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편안한 오후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